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8일 오전입니다. 어제 FOMC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요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이 일단 급등이 나왔는데, 아시아 시장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약한 모습입니다. 그 관련한 얘기들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FOMC에서 뭐 예상대로 0.75, 75bp 인상을 해서 2.5%포인트까지 일단 상단을 맞췄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 금리 역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 하단과 그 상단과 일치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단에 붙는 우리가 2.25니까 미국이 지금 2.25에서 2.5니까요. 일단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됐고요. FOMC에서 일단 언급했던 내용들 몇 가지만 살짝 보면 최근 소비 생산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조금 새롭게 등장한 부분입니다. 뭐 그 외에도 처음 이렇게 등장하거나 좀 바뀐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뭐 크게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는데 이제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표현의 의미는 또 이쪽 부분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미국이 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럽이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이 용어를 통해서 미루어 봤었을 때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좀 간접적인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파월 의장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짜 힘을 내요 슈퍼파월입니다. 파월 의장의 어제 아주 영리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일단 들어 올린 상황이긴 한데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물가 상승 압력은 대체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일부 가격들은 하락하고 있다. 이제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 하락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용은 역시 여전히 견조하다. 다만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건 계절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정상적인 큰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이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 이상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게 적절할 수 있는데 향후에도 데이터 후행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존 발언은 그대로 반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9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만 반대로 더 줄어들 수도 있어라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냥 우리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예를 들면 25에서 75까지 뭐 때로는 1까지도 가능해, 뭐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서 얘기한 거죠. PCE와 CPI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보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더 주는 거는 PC이다. 이거 내일 발표잖아요. 내일 밤에. 인플레의 경우는 헤드라인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원 수치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향후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라는 겁니다. 최근 근원 지수들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따라서 다소 제한적인 수준의 금리 인상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말까지 3.4%의 연준의 6월 달에 목표였던
기준금리의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연준의 통화 긴축 지속으로 경제 물가에 대한 영향을 평가했다라는 거, 요게 새롭게 등장한 부분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향후 일정 정도 경제활동 둔화 징후가 나타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리고 수요 둔화와 관련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내는 몇몇 지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발언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은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다만 9월 가이던스는 언급하지 않을게. 왜? 이게 6월 달에 한번 그 얘기를 했다가 50bp 얘기를 했었잖아요. 6월 전에 했다가 6월 CPI 딱 보고 너무 높은데 라고 해서 며칠 만에 75로 그냥 확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신뢰를 조금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전날인가요? 그때 언론을 통해서 살짝 흘렸잖아요. 75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이제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아마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미국 현재의 경기에 대해서는 침체 아니다. 경기 침체는 광범위한 하락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고용 뭐 괜찮잖아.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GDP 2분기 GDP 수치도 지금 마이너스 1.6 정도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애틀란타 이 전망치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GDP 수치는 향후에 크게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미를 좀 격화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이 발언 이후에 2년물 급락 나오고 지수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찝찝한 부분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리를 비롯해서 이 구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로 우리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워낙 많은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구리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니까 가격 뛸 것이고 반대가 된다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인데 한동안 구리 가격이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어제 이 발언 이후에 구리 등의 일부 원자재 가격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좀 찝찝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야. 이게 일단 이건 확고부동합니다. 근데 경기도 고려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인플레 징후 꺾이기 시작을 하면 경기 둔화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올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6월 FOMC에서 그리고 연준 위원들 이때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경기 둔화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일정 정도의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인플레 꺾이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연준의 목표는 only 물가 안정이야. 인플레 잡는 거야. 두드러 잡는 거야. 이때까지 계속 그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들도 우리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까 only 인플레 두드러 잡기, 물가 안정에서 물가 안정 플러스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안정 플러스 경기, 이 두 가지를 모두 보겠다. 이 얘기는 경기가 여기서 더 둔화하게 된다면 속도 늦출 수 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QT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할 것이고 현재로 본다고 한다면 이대로 간다면 2년에서 2.5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QT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을 하고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이게 일정 정도 느려진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긴축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 현재까지 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 일부는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는데 QT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율배반적이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나중에
후행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또 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경기 침체를 우리가 유도하지는 않아. 다만 일정 정도의 경기 둔화는 감수를 해야 돼. 왜? 경기 둔화가 나와야 수요가 조금 줄어들 거고 고용도 일단 일부는 좀 깨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고용이 일부 깨져서 수요가 둔화가 돼야 인플레가 잡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요 둔화 또는 이 실업률 상승은 우리가 감안할 거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둔화되고 깨지는 모습들, 고용이 깨지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나타나야 해라는 걸 일단 전제 조건으로 깔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또 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는 계제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다만 파월 의장이 또 했던 가장 강력한 발언, 가이던스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9월 지표, 우리가 9월 FOMC 때까지 앞으로 두 번의 이 경제 지표들을 더 볼 수 있어. 여기서 어느 정도 확실히 꺾이는 거 확인을 해보겠어. 그리고 결정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이던스 안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앞으로 두 번 보겠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거잖아요. 일단 7월 지표는 꺾일 겁니다. 7월 지표는 꺾일 거로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는 계속해서 둔화될 거고 인플레 지표들은 확실히 꺾이니까 그때쯤 가면 그러니까 7월 지표들이 나올 때쯤 되면 시장 어느 정도 환호하면서 연준 위원들도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더 해볼 필요 있어. 지금 우리의 전략이 통하고 있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8월 지표가 7월 지표가 워낙 많이 꺾이기 시작을 한다면 거기서 더 꺾여야 되는데 이게 7월 지표에서 8월 지표까지 더 꺾이려고 하면 고용 깨져야 돼요. 그때는.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이제 소화를 시켜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8월 잭슨홀 회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좀 제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온리 매파였던 이 파월이 비둘기적 모습을 일부 조금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은 환호를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최근에 보였던 한 올해 들어와서 두 차례 정도 FOMC 이후에 급등, 그 다음날 급락 나왔던 흐름들 그 경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증시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오늘 미국 시장 눌림 조금 조정이 좀 어느 정도 크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마감된다면 아마 이거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오늘 밤 이 미국 GDP 2분기 GDP가 나올 거고 내일 아침에 애플 실적 발표할 거고요. 내일 밤에 PC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했고 가장 험난했던 큰 산 하나는 일단 그나마 무난하게 좀 넘은 걸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산은 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후 시장 흐름은 U자 형태로 이렇게 가거나 나이키 형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 시각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연준이 일단은 데이터 후행적으로 보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들 계속해서 중요할 거고 고용은 앞으로 좀 더 깨져야 될 거고요. 경기 둔화되는 모습들이 더 나타나야 할 거고요. 연준 입장에서 봤었을 때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나온과 동시에 물가 둔화되는 모습들 나와야 완화 신호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9월 힌트를 제대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리 매파였는데 비둘기가 조금 이제 다시 들어와서 경기도 볼 거야. 이 얘기 하나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방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 좀 과도한 상승을 좀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오늘 조금 눌림 나오겠죠.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느냐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GDP 안 좋게 2분기 GDP 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완전 되돌림을 만들게 되면 또 조금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마 오늘 제가 생각할 때 한 지금 12,000포인트까지 사실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올린 겁니다. 너무 많이 올린 거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면 시장의 충격을 조금 더 덜 주는 형태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내일 11,800포인트 선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만약 되돌림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PC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만약 지난번 두 번처럼 어제 상승분을 다 하회시키면서 이 어제의 그러니까 그저께의 종가 이 밑으로까지 그냥 아예 밀어버리는 이런 흐름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충격 나오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산은 그나마 잘 넘었는데 어제 나스닥이 무리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최상은 11,800포인트 전후 또는 그 위에서 마감하는 것. 베이스는 시가 정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는 것. 여기까지 내려와도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것. 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어제 종가, 그저께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종가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이런 흐름. 기존의 두 번의 경험처럼. 그게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파월 의장이 정말 영리하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죠.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선물 매수 폭은 확실히 장 초반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환율 지금 조금 높은 상태,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눌리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에 현재 음봉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발생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벤트 발생 이후에 특정 한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와 하고 환호를 했던 데 반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났잖아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냉정을 찾기 시작하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오히려 오늘 우리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이 조금 더 냉정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미국 시장에서 FOMC 때문에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가지고 상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조맨친 의원이 반대를 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인프라법이 있었잖아요. 이 인프라법이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에 한 20% 정도 수준으로 확 줄어든 상태에서 일단 조맨친 의원이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원에서 이 패스트 트랙을 띄워가지고 바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통과 가능성이 일단은 열려 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액 자체가 4분의 1로 확 줄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5분의 1로 확 줄었다는 것 때문에 20% 수준으로 의미가 많이 상쇄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은 일단 좀 높아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지금도 비철금속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게 아까 좀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인플레가 꺾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인플레의 이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찝찝한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그 인프라법 관련해가지고 풍력이나 태양광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윗꼬리들 조금씩 지금 달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어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노텍, 이거 뭐 실적 그 영향이 좀 있죠, 지금요. 근데 이것도 윗꼬리 좀 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요런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정도 있는데 뭐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BH 오늘 매수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 위메이드, 펄어비스, 아프리카TV, 삼강 MNT, 휴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할 정도까지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 청담글로벌, HK이노엔, 네이처셀, 요 정도 종목들 매도가 조금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수 지금 밀리면서 종목들도 갭상승 또는 뭐 강세 출발한 이후에 지금 대부분 다 이 음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조금 아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상황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시장 지금 흐름 자체가 어, 눌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강한 이 수급을 바탕으로 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냉정을 찾으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 우리 시장 오전에 요 구간에서 한번 바닥 잡기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반등 이후에 저점을 깼기 때문에 아직 오늘 진바닥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인데 다시 지금 바닥 잡기 시도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일정 정도 다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되돌림만 안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8월 달 증시는 완만하게 이 반등이 조금씩 나오면서 좁은 박스권에서의 흐름, 해볼 만한 장세,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시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게 워낙 큰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아래 변수가 지금 다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 내일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2410포인트는 향후 바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 모습은 나왔고요. 이게 확실히 바닥을 딱 잡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양봉 돌려놓고 마감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양봉으로 몸통 약간 만들면서 양봉으로 마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넘어가면서 2460포인트 돌파 시도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남은 건 되돌림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입니다. 앞으로 PC 지금 중요하긴 하겠고요. GDP 성장률 중요하겠고 애플 실적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되돌림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악의 그 되돌림 그것만 아니라면 큰 산은 넘어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까지입니다. 일단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